네, 오늘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60만 명, 사망자는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상황과 뒤늦게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황정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사망자 수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통계 상황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7만 명 정도 늘어나서 263만 명으로 기록되고 있고 사망자는 6천 명가량 증가해 18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확진자 수가 84만 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이 20만 8천 명, 이탈리아가 18만 7천 명, 프랑스, 독일, 영국, 터키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망자 역시 미국이 4만 7천 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탈리아 2만 5천 명, 스페인과 프랑스가 각각 2만 1천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어제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를 언급하면서 177만 명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는 17만 7천 명이 맞습니다. 사망자 수치를 잘못 전해드려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별로 세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가장 피해가 심각한 미국의 경우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그러니까 이민 오는 걸 금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발동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으로의 이민을 약 2달간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4주간 최소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코로나19를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예. 트럼프 취임 이후 반이민 어젠다를 내세운 바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미국에서 첫 사망자가 2월 말이 아니라 2월 초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단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인데요. 미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레라 보건당국이 2월 6일 자택에서 숨진 사람을 부검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2월 6일은 애초 미국의 첫 사망자로 보고됐던 2월 26일보다 20일 앞선 날짜인데요. 2월 6일에 숨진 사망자는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이 있는 어떤 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미뤄서 지역 내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선 알려진 것보다 훨씬 앞서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 이렇게 뒤늦게 확인이 된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Didn't have much testing available early on in January and February, and so we couldn't test everyone. 네, 이 부분도 정확한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와중에도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거 속내가 뭘까요? 네, 일단 간략히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다에서 이란 무장 고속단정이 미국의 배를 성가시게 굴면 모조리 파괴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단정이 경고를 무시한 채로 미 해군 군함에 근접해서 위협 기동을 한 사안을 두고 한 말인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당시 고속단정이 순찰 작전 중에 미 군함이 접근해서 경고를 했지만 위협을 한 거다 이렇게 반박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처럼 발언 수위를 높인 건 이란 혁명수비대가 첫 군사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공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체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만큼 서방에서는 이란의 이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동태를 매우 경계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란과 미군의 이 군사적 대치는 새로운 장면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또 유가 폭락으로 내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외부의 위협으로 시선을 분산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경고가 중동의 긴장을 높이면서 이 유가 반등을 자극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폭락세를 거듭했던 유가가 이 발언 이후에 급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가 계약을 결정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계약을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프랑스 먼저 전해드리면 프랑스는 내달 12일 5세에서 11세 초등학교 등교를 가장 먼저 허용을 하고 이후 중고등학교로 확대해서 25일까지 전 학교를 개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초교생의 경우에는 한 학급당 1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덜란드 총리도 내달 11일 초등학교 문을 다시 연다고 밝혔는데요. 하루는 학급의 절반이, 또 다음 날은 나머지 절반이 등교하는 식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프랑스처럼 소규모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인 거죠. 노르웨이는 27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덴마크는 15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문을 열었고 노르웨이는 20일부터 유치원 문을 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개학을 시작한 배경은 부모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료 체계에도 부담이 덜 가중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19를 정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독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이 백신 후보 물질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제약 업체인 화이자와 공동 개발 중인 건데요. 미국에서도 임상 시험 허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독일에서는 18세에서 55세 시민 200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첫 결과는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개를 훈련해서 코로나19를 탐지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린 사람은 몸의 냄새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증상자를 포함해서 코로나19 감염자를 찾아내 검사받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요. 탐지견들은 일단 공항에 배치돼서 영국에 도착하는 이들 중에 감염자를 찾아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렘데시비르도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이 하이드록신 클로로킨이라는 물질은 되레 투약을 했더니 사망률이 높아졌다고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체 환자 중에 통상적인 치료와 함께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투여한 97명의 사망률은 28%로 집계가 됐는데요. 반면에 투여하지 않은 환자 158명의 사망률은 11%에 그친 겁니다. 연구팀은 이 약물을 투여한 환자의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2배 높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앞서 이 약물은 브라질에서도 논란이 일었는데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 약물을 사용하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추려봤던 17세 여학생이 숨진 바 있고요. 임상시험 중에 환자들의 심장박동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는 일단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투약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치료제와 약물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정박 중인 이탈리아 선적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34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20일 이 크루즈선 승무원 1명이 감염 판정을 받아서 접촉 가능성이 있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이렇게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이 크루즈선은 수리를 위해서 정박 중이었기 때문에 승객은 없었고 승무원만 620여 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대응 방침인데요. 일본 정부는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화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를 했는데 네. 이는 710여 명의 감염자를 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대처와 유사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선상 감염이 대만에서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해군 함대에서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만에서는 해군 함대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현재까지 2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에도 대만 고위층이 함정 출항 방침을 고수했다면서 미군과의 연합훈련 실시 가능성 등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만은 방역 모범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이 사태가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대만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我接受所有的处分，包含请辞。我的责任到哪里，我绝对负到哪里，我不会规避。 네, 중국에서는 병원에서 집단 발병이 발생했는데 안이한 대처 방식이 많은 비판을 낳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병원 두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지만 안이한 대처로 미처 막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요.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80대 천모 씨가
병원 내 감염을 확산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데 입원에서부터 확진되기까지 여러 과정에서 모두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병원 측은 천 씨의 발열 증세가 심했는데도 이 구급대원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 있어서 아닐 거라고 판단해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예. 또 호흡기 내과에 배정된 뒤에서는 앞서 여러 과정을 통과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인실에 입원시킨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하얼빈 시 정부와 병원 직원 등 18명은 문책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앞선 사례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